안녕하세요. 인코어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일한 MPV 미니밴 모델이죠. 기존에 6기통 LPG와 2.2 4기통 디젤만 있었는데 이제 많은 다른 모델에서 애용되고 있는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의 7인승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된 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80마력을 내는 1.6 터보 엔진과 그리고 모터의 출력이 조금 높아요. 네, 그래서 54kW로 돼 있고 출력이 그거를 이제 마력으로換算하면은 대략 73마력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대가 발표한 이 차의 시스템 출력은 245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속기는 이 하이브리드 전용 6단 자동 변속기이고요. 그리고 네, 전륜구동 모델만 있습니다. 뭐 사실 실내에서 확인되는 점들은 기존에 우리가 보아오던 스타리아와 똑같습니다. 네, 계기판이나 요 가운데 인포테인먼트도 또 지금 기준으로는 다소 예전 거죠. 10.25인치 사이즈의 디지털로 되어 있고 지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뀐 요 버튼식 시프트 바이 와이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는 전체적으로 올 블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터치로 눌리게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차가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뭐 실내에서의 뭐 유일하다고 해야 될까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공조장치에 이 드라이브 온리 버튼이 따로 있는 점, 그 정도만 가지고 이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차의 2열 좌석에서의 경험들을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이 스타리아의 디젤의 그 라운지 리무진이죠. 그 차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2열과 3열의 느낌을 보여드렸었거든요. 오늘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비교를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열에서의 느껴지는 이 승차감의 첫 느낌은 좀 단단한 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나가는 구간이 아스팔트 포장이긴 하지만 비교적 좀 잔유철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있고 그거를 통과하는 중이라는 것은 2열에 앉은 탑승자에게도 몸에 전달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차감 자체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2열에서 느껴지는 승차감 자체에 있어서는 작년에 리뷰했던 그 스타리아 디젤 그거의 특성과 뭐 똑같은 차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디젤이 아니라 그 전동화, 그러니까 모터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덕분에 이 주행하는 과정에서의 MVH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디젤보다는 확실히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도 이렇게 요철을 가끔씩 나오는 요철을 통과할 때 그게 어떤 차 전체의 덜컹거림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있고요. 그 덜컹거림이 이 탑승자의 몸에까지도 전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속 주행을 하는 중에 이때 주행 어떤 그 파워트레인에서의 정숙성은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스타리아 요 패키지를 선호하시는데 좀 그런 디젤만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분들께는 꽤 좋은 대안이 비로소 등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3열 공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동 중에 승차감의 특성은 2열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방음 수준 이런 것도 뭐 2열에서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승차감이 꽤 단단한 세팅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의 어떤 아래 위 방향에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애기 위해서 특히 얘는 이제 무게중심이 높은 차잖아요. 키가 좀 큰 편이 미니밴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감안한 세팅이겠지만 어쨌든 탑승자한테는 이게 좀
좀 하드하네 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다른 뭐 7인승이나 9인승 이 밴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실내 공간의 그 부피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덕을 요 3열 공간, 특히 7인승의 경우에는 3열 공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널찍한 이 공간을 보통 이제 3열에 앉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든지 그런 종류의 희생을 좀 요구를 했던 데 반해서 이 스타리아의 7인승의 3열은 1열과 2열과 마찬가지로 어엿한, 그러니까 이동 공간 같다, 어엿한 좌석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기에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원래 스타리아가 그렇긴 한데요, 좀 재미난 부분이 요 3열에도 옵션을 선택하면 햇빛 가리개가 있어요. 근데 3열은 아래에서 올라와 가지고 위로 이렇게 체결하는 타입이고, 이 양쪽 슬라이딩 도어에 있는 거는 위에 있어 가지고 아래로 해서 고정하는 그런 타입으로 그런 방향이 좀 다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편의 장비 이런 거는요, 이 양쪽 이 벽 쪽에 컵홀더도 있고, 그 다음에 USB-C 타입 단자도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루프에도 이제 이렇게 그 동그란 형태의 확산형 에어벤트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좀 이 차는 공조 장치가 좀 높은 용량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고속화도로에서 이 규정 속도에 맞게 이제 항속 주행을 하면요, 지금 보면은 쉴 새 없이 이제 엔진과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이 본인들의 역할을 나누거나 합해가지고 이 구동력을 보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속도계가 대략 한 80에서 90 사이인데, 그러면 한 85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 차를 전기 모터로만, 그러니까 EV 모드로 적극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과 방전을 배터리가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방전했다가 충전했다가 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이 전기 모터를 꽤 많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킨다 하는 점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의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다른 모델에서도 꽤 장점을 많이 발휘했지만, 이렇게 덩치가 크고 무거운 이 스타리아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배기량이 1.6으로 작지만 터보 차저 엔진이기 때문에 토크를 낮은 RPM에서 넉넉하게 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RPM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많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넉넉한 토크로 이 전기 모터를 충전하면서 갈 수가 있어지는 거, 그 부분이 마치 그 토크가 넉넉한 디젤 엔진처럼 그런 주행감으로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넉넉한 엔진의 토크로 이 모터 제너레이터를 회전시켜서 이제 빨리 전력 회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가면은 이 두 가지 동력원을 한꺼번에 활용을 해가지고 좋은 연비를 내기에 불리한 이 차의 핸디캡을 잘 커버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델에서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했었던 것보다 더 좀 그렇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6단 자동 변속기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추월 가속을 위해서 엑셀을 이렇게 끝까지 밟아도 그 페달 끝에서 밟히는 킥다운 스위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이제 동력 체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매우 짧으면서도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점이 잘 다듬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들도 점점 나중에 나온 모델들에는 조금씩 더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리아가 비교 대상에 오르게 될 뭐 타사의 미니밴들보다 좀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요, 넓고 쾌적함이죠. 공간과 또 시야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 측면 유리가 아래 위로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나 2열과 3열에 앉는 모든 사람이 어쩜 차 안에 앉았을 때 이 답답한 공간 안에 갇혀있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점, 그거는 이 스타리아가 주는
네, 좀 압도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에서의 주행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히려 2열과 3열에서의 승차감보다 이 운전석에서의 주행감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특히 뒤보다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세팅인 앞 서스펜션의 이 시트의 위치가 가까이 있는 것도 한몫을 하겠고요. 특히 또 이 앞에는 그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죠. 그런 어떤 그 소음의 측면, 그런 부분도 좀 차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차는 이 차를 선택하시게 될 분들이 운전석에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누군가를 태워가야 되니까 그 동반시키게 될 이제 뒷좌석에서의 이 탑승 경험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운전석에서의 승차감이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의 디젤과 하이브리드 비교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스타리아 라운지 기준으로 이제 동일 트림으로 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330만 원이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근데 보통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많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뛰어난 연비로 처음에 많이 지불한 돈을 유류비를 회수할 수 있는가 라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제 두 차량의 공인연비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가 이제 리터당 12.6이었고, 그 다음에 디젤이 10.8이더라고요. 복합연비가. 근데 이제 지금 2024년 3월 기준에 이 유류비를 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650원, 그 다음에 디젤은 그거보다 100원 저렴한 155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1550원이나 1650원을 이 복합 공인연비로 나누면요, 1km를 주행하는데, 그러니까 1km당 유류비가 디젤은 144원이 들고요, 하이브리드는 131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1km마다 유류비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은 킬로미터당 13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000km 주행하면은 유류비 세이브가 13만원 되는 거고요. 뭐 2만 킬로를 주행하면은 이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한 26만원 정도 아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두 차는 배기량 차이 때문에요, 이 자동차세에서 하이브리드가 더 유리한 점이 있죠. 왜냐면 600cc만큼의 배기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세에서 연간 한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만약에 1년에 주행하시는 거리가 10,000km 정도시라고 하면은 유류비 절약한 것과 자동차세를 차이로 해가지고 1년에 한 40만 6천원 정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행거리가 2만 km 늘어나면은 조금 더 아끼게 돼가지고 한 53만 2천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근데 아까 차값에서만 330만원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이브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하면은 1년에 2만 km 주행을 하더라도 6년에서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죠. 뭐 10,000km면은 더 많이 걸리고요, 시간이.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가 디젤에 비해서 연비가 더 뛰어나고, 그리고 유류비가 절약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연료 가격이 휘발유가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연간 2만 km씩 주행을 하더라도 한 6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서 하이브리드를 고르실 때에는 어떤 그런 경제성이라는 기준보다는 평상시 주행에서의 어떤 더 뛰어난 이제 MVH, 그거의 장점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파워트레인으로 이제 기대를 하시고 선택을 하셨을 때 만족감이 높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에서 세팅을 매우 잘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브레이크 페달 감각입니다. 처음에 밟힌 직후부터 이 깊이를 늘려갈 때 그 무게감이 묵직한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밟은 깊이가 늘어날 때 회생제동의 그 감속도를 높여가는 것도 굉장히 점진적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 물리적인 브레이크로 연결되는 그 과정이 이질감이 굉장히 없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생제동을 많이 쓰는 이 많은 하이브리드 차들이 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처음에 좀 밀리는 듯 하다가 좀 나중에 제동력이 확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그 부분에서 매우 조율을 잘 해놨다 하는 점이 확인이 되네요. 지금도 도로에 가끔씩 이제 요철이 나오는데 거듭 느껴지는 것은 앞쪽 현가 장치가 더 세팅이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도로 포장 상태에서의 변화가
이 탑승자의 몸에까지 이제 다 전해진다 하는 점은 이 앞좌석이나 2열, 3열 모두가 좀 동일한 특성이다 하는 점도 확인이 되고요. 이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총평을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의 장점과 단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장점은 이 공간과 시야로 인한 쾌적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탑승자의 몸이 머무르는 공간의 넓이에서도 그렇고, 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들이 정말 이 차에 붙은 이름처럼 어디 라운지에 앉아가지고 이 큰 통유리에서 밖을 조망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은 큰 장점인데요. 반면에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썩 안락하지는 못한 승차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 차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타겟 소비자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아무래도 의존용이나 비즈니스 용도로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즈니스 용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 높은 우선순위의 승차감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이 차를 선택하시기 전에 꼭 직접 한번 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차의 장점과 단점이 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서로가 좀 방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알고 이 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히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이 디젤보다는 이 파워트레인에서 발생하는 NVH가 워낙 뛰어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또 이 스타리아의 차의 특성과 또 궁합도 잘 맞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제가 스타리아를 선택하는 입장이 된다면은 뭐 주저함이 없이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고르게 될 것 같습니다. 리뷰를 마치는 시점에서 이 차의 연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행한 다음에 16.2를 나왔네요. 이제 오늘 제가 주행한 조건은 하이브리드에게 유리한 도심이 아니라 주로 이제 외곽도로에서 고속화도로에서 많이 주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의 연비는 특히 도심 위주로 타시면은 이거보다는 더 높게 나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은 연비 면에서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최근에 런칭한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1.6 터보 하이브리드 7인승 모델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상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미 디젤 모델을 리뷰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상세한 기능이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